과학 비주얼 싱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 지문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기억나나요? 공기 중에 5개의 기체들이 막 섞여 있었죠. 그 기체 중에서 산소가 동물하고 식물한테 호흡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떤 식물의 광합성,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됩니다. 그 광합성이 어떤 건지 봤더니 식물의 이파리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햇빛도 흡수하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도 이렇게 흡수해서 산소를 만드는데 그때 녹말도 삑 삐져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하는데요. 이 산소가 코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뭐가 있었죠? 폐에? 바로 얇은 막이 있었죠. 그 얇은 막을 통과해서 바로 여기에 공기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가 좀 꽈여 있나 봐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그래서 허파꽈리라는 한 이름이 있었는데 글로 들어갑니다. 그 공기 주머니를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핏줄이 있었죠. 징그러워. 그 핏줄들한테 이 산소가 쏙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들이 심장으로 가고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해서 그 책에서 보면 싱싱한 피라고 하는데 그 싱싱한 피를 온몸에 쫙 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 했던 거를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고 이렇게 책을 안 보고 글씨를 안 보고 다 기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나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어때요? 거의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백지에 또는 눈을 감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한다면 아주 탁월한 복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 지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전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에 나오는 물리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기회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회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스위치를 누른답니다. 누른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거겠죠.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어떤 회로라는 것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의 뜻은 이 돈다라는 뜻이에요. 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위치가 누른대요. 스위치라는 것은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꾹 누르는 거죠. 누르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그럼 여기에 전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불이 땅 켜지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른다는 표시도 한번 해줘야겠네요. 누르면. 자, 이것은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물레방아 본 적 있나요? 물레방아 그려보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바퀴에 판때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뚝뚝뚝뚝 떨어져 갖고 이 판때기를 눌러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물레방아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에 돌아가는 것과 위의 것이 어떻게? 되게 비슷하다. 이게 는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비슷하다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점을 좀 찍어서 좀 완전히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자주 쓸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림 가와 같이 이제 밑에 그림이 있죠. 가와 같이 물 펌프로 펌프가 뭔지 아나요? 펌프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펌프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펌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펌프. 자, 이게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로 물통에 물을 계속 채우면 이놈의 펌프가 우리 그림 가와 같다 보니까 그림 한번 가르는 잠깐 볼까요? 여기 물펌프가 있죠? 이 물펌프가 이 바닥에 있는 물들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물을 탁 담아 놓는 거죠. 이 담아 놓은 물의 공간을 얘가 바로
물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물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물통을 계속 채우면 물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린다.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채우면은 물이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회로에서도 전구를 전지에 연결하고, 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전구 써볼까요? 전구. 막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전구라고 하죠. 거기다 전지, 얘가 바로 전지입니다. 참. 우리 건전지, 우리 핸드폰 같은 거에도 다 뒤에 건전지가 있어요. 이 건전지가 없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자,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그림 나를 보니까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스위치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스위치를, 전구에 불이 켜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얘랑이 비슷한데, 이 전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뭘까요? 전지와 물펌프가 이렇게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전구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이 물레방아와 이 전구도 역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걸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도선을 따라서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무언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 전하가 이동한답니다. 전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어떠한 알갱이로 보고 얘네들이 쭉 이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흐르는 물과 여기 있는 전하가 역시 또 어때요? 비유가 된 것 같아요. 자, 전하는 금속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러한 장면과 이 전하가 이동하는 장면이 비슷한데 이러한 움직임을 바로 전류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물레방아를 보고서 전기를 흐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지 않고 같이 한번 빈 공간에다 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죠. 자, 여기에 방금 한 것처럼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물통이 있었죠. 물통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또 한번 펌프가 먼저 뭘 하죠? 물을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펌프가 1번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네요. 그럼 펌프가 빨아들인 물을 여기다가 물통에다가 쭉 놓습니다. 2번. 그렇게 물통에 놓았던 물들이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3번. 물이 흘러서 쭉쭉쭉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걸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 네 가지를 아까 했던 이런 회로라고 하죠. 돌아가는 길, 회로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회로 이렇게 있고, 자, 먼저 1번. 이게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펌프가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물통에 담는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글에 회로에서의 자세한 설명 없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전지를 그립니다. 이 전지가 바로 무엇에 해당될까요? 여기 있던 펌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을 담당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했죠? 여기에 바로 전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물레방아를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구죠. 얘가 바로 4번이 되겠고, 이때 전하라는 것이 이 전선을 따라서 막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전하 알갱이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얘를 3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전구의 불이 어떻게 켜지는 건지 물어본다면 물레방아를 비교해서 물레방아가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당긴 다음에 물통에 담아놓은 뒤에 얘를
떨어뜨려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있잖아. 그거랑 우리가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 라고 설명해 준다면 어때요? 더 눈에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번 문항을 보면서 같이 또 비주얼 싱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흙과 암석으로 된 육지. 우리 육지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러한 흙,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육지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육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육지를 그렸습니다. 1번 육지. 물로 이루어진 바다. 바다 아시죠? 바다를 2번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2번 바다를 그렸습니다. 3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대기라는 건 우리 공중에 있는 공기들이죠. 그러면 대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까? 이렇게 3번. 또한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 4번. 여기 어때요? 생명체들이 있겠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물고기들도 여기 살고 있겠죠. 물고기들. 대기 밖으로는 드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다. 우주도 있겠습니다. 우주 5번. 그러면 여기에 대기 밖에는 5번 우주가 있겠네요. 별 하나 그려볼까요? 이처럼 여러 요소가 모여서 요소라는 건 뭐죠? 이런 각각 제가 말했던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들을 우리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룬 것을 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개라는 단어를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걸 그냥 개라고 한답니다. 이게 왜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학자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걸 단어를 모음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한 단어로 한자어로 개라고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다 읽었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 커다란 개를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개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것이 전체가 모여서 개가 된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멍멍이 개랑 발음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 공간도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지구개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가 있고 이렇게 지구를 그려볼까요? 우주 공간, 별들이 막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전체를. 자, 지구개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직권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위에 있던 이 육지를 의미합니다. 육지.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릴 필요가 없이 그래?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데 조금 더 어때요? 한자어로 좀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다시 번호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직권이 되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 수권. 수권이 뭘까요? 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숫자가 물을 나타내는 한자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이렇게 수권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수권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기권은 뭘까요? 이 기자가 대기할 때 기자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하고 또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를 기권 이렇게 했습니다. 생물권은 어때요? 아까 했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생물권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물고기 옆에다가 생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라는 게 있네요. 외권. 이 외자가 뭘까요? 바로 바깥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 외권은 바로 대기 밖에 드넓은 우주였던 얘가 바로 별이 있던 것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때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도 가만히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한테 막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권이 수권한테, 직권한테도 영향을 주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제가 한번 화살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구에서는 다양한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자연 현상이라는 게 뭘까요?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화산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주에 있는 태양에서 막 태양이 비추면 낮이 됐다가 태양이 없어지면 밤이 됐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로 한번 비주얼 싱킹으로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자연현상,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 통해서 막 비도 내리기도 하고, 그죠? 얘가 막 물이 증발해갖고 다시 구름을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내가 그림을 그려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글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글을 복원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바로 뭐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땅이 있었죠. 땅. 이 땅이 바로 직권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육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다도 있었죠. 그리고 대기도 있었고 3번. 그리고 4번은 요 생물체들, 여기 4번이 있었죠. 생물체들. 그리고 5번에 별, 우주 공간의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우주 공간. 그 밑에서는 우리가 외권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5개의 구성 요소들을 이루어져 있고, 이 5개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를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이런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7번으로 자연현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번. 그리고 현상이 일어난다. 7번. 그리고 이 묶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개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비주얼 싱킹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번 문항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지구 내부의 구조 모양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각은 두께가 가장 얇은 직권의 바깥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얘가 지구. 그랬을 때 이 지구의 겉에 있는 놈을 지각이라고 위에 써 있는데, 지각. 그러면 이 놈은 지구의 겉에 있는 껍질 같은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각은 두께가 가장 얇은 직권이란 건 아까 뭐였죠? 바로 땅이었죠. 땅의 바깥층을 의미한다. 자, 멘틀. 또 모르는 단어예요. 멘틀은 지구 내부의 층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틀이라고 써져 있네요. 또 찾아보니까, 자, 멘틀. 이게 가장 두껍고 80%나 차지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직권의 층상 구조는, 이게 구조인데 잘못 오타가 났네요. 직권의 층상 구조는 그림과 같이 복숭아와 비유할 수 있다. 갑자기 복숭아가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얘는 복숭아를 통해서 이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가 봐요. 계속 읽어볼까요? 자, 즉 지각은 복숭아의 껍질을 의미하고, 복숭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밑에 그려져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파리도 하나 그려보고요. 자, 복숭아의 껍질, 우리가 껍질이 있잖아요. 과일에. 이 껍질이 바로 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껍질, 얘가 바로 지각. 자, 그다음에 멘틀은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된다. 우리가 이
과일을 먹을 때 실제로 먹게 되는 것은 껍질보랑 씨를 제외한 어떠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과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얘를 바로 과육을 바로 멘틀이라고 한다. 그리고 핵은 중심부에 있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씨앗이 있죠. 오돌토돌한 씨앗. 이 씨앗이 바로 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지진파가 참 뭔지 어렵지만 지진은 알죠, 그죠? 지진은 어때요?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 지진은 땅이 막 흔들릴 때 어떠한 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 바다에 갔을 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면 막 어떤 진동이 생기면서 파도 같은 것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분석을 하면은 바로 지구의 내부를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한번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에 땅이 막 흔들립니다. 막 쿵쿵쿵쿵쿵 막 흔들리죠.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분석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한번 얘를 관찰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관찰했더니 이거를 통해서 이 내부 모습까지 쭉 들어가는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직권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는 4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1개, 2개가 아니라 무려 4개가 있네요. 첫 번째 바로 뭐였죠? 지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더 들어가니까 멘틀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핵이 있었는데, 핵도 외핵, 바깥에 있는 핵, 그리고 또 내핵, 안쪽에 있는 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까지 안쪽에 있다 해서 내핵까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글들을 다시 한번 번호를 매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각의 두께에 우리가 지각 1번이 지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이 멘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복숭아에 비교했을 때 3번이 내핵, 외핵, 4번이 뇌핵이고, 5번에다가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관찰했는지, 바로 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막 진동들을 관찰해서 깊은 지구 내부까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5번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5개를 또 한번 보고서 글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첫 번째 바로 복숭아가 있는데, 이 복숭아의 바로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 1번 지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를 먹었을 때 그 덩어리, 바로 과육이 바로 멘틀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 핵인데, 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외핵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구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파동, 그죠? 이런 이 파를 관찰함으로써 그 내부 깊숙이까지를 다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방금 읽었던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는 우리가 방금 했던 2번, 그리고 3번, 4번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